안녕하세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여자의 사연을 공개하는 사연에 젖은 여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받은 수천 개의 제보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꾸 고개를 드는 순간. 그 틈새로 예상치 못한 감정이 스며들어 올 때의 그 아찔함과 설레임을요. 오늘의 주인공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32살 여성 지현 씨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다가온 건 다름 아닌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점점 더 깊어져 갔고 결국 지현 씨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과연 그녀는 이 위험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다본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보자 지현 씨의 시점에서 진행됩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의 친구 그리고 잘못된 사랑. 완벽해 보이던 결혼의 균열. 결혼 3년 차. 서울 강남의 43평 아파트, 대기업 과장인 남편, 월급 5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완벽한 부부였다. 지현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다림질이 완벽하게 된 와이셔츠, 깔끔하게 정리된 넥타이. 남편은 늘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출근길에 올랐고 지현은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현관에서 배웅했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43평의 넓은 아파트는 갑자기 거대한 무덤처럼 조용해졌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평온하다고 생각했다. 결혼 전 12평 원룸에서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이렇게 넓은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넓은 공간이 오히려 지현의 외로움을 증폭시켰다. 거실의 3인용 소파는 항상 한쪽 끝만 푹 꺼져 있었다. 6인용 다이닝 테이블은 늘 2자리만 사용되었고 나머지 4개의 의자는 먼지만 쌓여갔다. 안방의 킹사이즈 침대에서도 지현은 늘 한쪽 구석에만 몸을 웅크리고 잠들었다. 냉장고 안에는 2사람이 먹기에는 너무 많은 반찬들이 조용히 상해가고 있었다. 지현이 정성스럽게 만든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미역국. 하지만 남편은 늘 회식이나 야근으로 늦고 지현 혼자서는 다 먹을 수 없었다. 매일 저녁 9시 30분. 어김없이 울리는 남편의 전화. 시간도 거의 정확했다. 남편의 목소리는 늘 피곤해 보였다. 하루 일과를 묻는 질문도 형식적이었고 대답을 들을 때도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듯한 기척이 들렸다. 키보드 소리나 문서 넘기는 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다. 지현은 남편이 원하는 대답을 했다.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일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지현은 마치 깊은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성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지현은 안방 붙박이장의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결혼 전 48kg이던 몸무게가 어느새 53kg이 되어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루틴을 반복하는 생활 속에서 점점 무뎌져가는 얼굴. 화장을 진하게 할 이유도, 새 옷을 사입을 이유도 없는 나날들. 거울 속 자신의 눈동자를 바라보던 지현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대학 시절 친구들이 반짝반짝하다고 칭찬하던 그 눈빛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물 없는 화분의 꽃처럼 천천히 말라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그날 밤 10시, 평소보다 30분 늦게 온 남편의 전화. 남편은 이번 주말에도 골프 모임이 있어서 못 들어갈 것 같다고 했다. 승진 준비를 위해서는 인맥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지현은 평소처럼 알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승진,
출장, 야근, 모임. 남편의 삶에서 지현의 우선순위는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만남. 그런 지현의 삶에 변화가 찾아온 건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남편이 회사 동료들과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연락을 해온 날이었다. 지현은 혼자 치킨을 시켜 먹으며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금요일 밤 혼자 치킨을 뜯는 30대 기혼 여성의 쓸쓸한 현실이었다. 오후 8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남편이 열쇠를 깜빡했나 싶어 슬리퍼를 끌고 문을 열었는데 생전 처음 보는 남성이 서 있었다. 키 178cm 정도의 단정한 체격, 부드러운 인상의 남성이었다. 남편보다는 3대 4살 정도 어려 보였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남편의 눈에서는 최근 몇 년간 보지 못했던 그런 따스함이었다. 그가 자신을 민준이라고 소개했을 때 지현은 그 민준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남편과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중마고우. 남편이 평소에 자주 언급하던 친구였지만 지현이 직접 만난 것은 처음이었다. 민주는 예전에 해외 출장 때 남편의 부탁으로 사온 와인을 줄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와인도 줄 겸 남편 얼굴이나 보려고 전화했지만 남편이 오늘 야근해야 하니 집에 혼자 있는 와이프에게 전해주라고 부탁을 받고 와서 안부나 여쭤보려고 왔다고 했다. 불편하면 바로 가겠다고 덧붙였지만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지현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남편과 달랐다. 남편이 지현을 아내라는 역할로만 본다면 민주는 지현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소중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듯했다. 처음 만났는데도 지현에게 존댓말을 썼고 집에 들어와서도 불편하지 않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다. 그날 저녁 민준과 지현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주는 자연스럽게 지현의 일상에 대해 물었다. 평소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취미가 무엇인지, 요즘 관심사는 무엇인지 물으며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갔다. 남편은 결혼 3년 동안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들이었다. 지현은 자신도 모르게 평소보다 많은 말을 했다. 최근에 읽은 소설 이야기, 보고 싶었지만 혼자 보기는 그랬던 영화들, 유튜브에서 본 요리 레시피를 따라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할 기회가 없었던 이야기들이 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민주는 지현의 모든 말을 진심으로 경청했다. 중간중간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지현의 감정에 공감해 주었다. 지현이 좋아한다는 추리소설 작가 이름도 기억해두겠다고 했고 지현이 관심 있어 한다는 이탈리안 요리에 대해서도 자신이 아는 좋은 레스토랑이 있다고 추천해 주었다. 민준이 지현에게 지현 씨는 정말 다양한 관심사가 있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며 남편은 복받은 거라고 칭찬했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지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런 칭찬을 받은 게 남편은 지현의 외모나 집안일 솜씨에 대해서는 가끔 칭찬했지만 지현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 이렇게 평가해준 적이 있었던가? 그날 밤 민준이 돌아간 후 지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랜만에 나눈 진심 어린 대화의 여운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지현은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는지를. 비 오는 날의 우산. 일주일 후 화요일 오후, 지현은 동네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날씨가 흐렸지만 비 소식은 없었기에 우산을 챙기지 않았다. 그런데 마트에서 나오려는데 갑자기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현은 마트 입구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고 하늘을 보니 당분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는데 이 비를 맞고 가기에는 너무 많이 내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검은색 대형 우산을 들고 있었다.
그를 본 순간 지현의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다. 일주일 전 그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기 때문일까? 민준도 장을 보러 왔다가 지현을 발견했다고 했다. 우산이 없는 지현을 보자 당연하다는 듯이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지현이 거절하려 하자 민준은 자연스럽게 지현의 장복이 가방을 들어주었다. 두 사람은 하나의 우산을 쓰고 집 쪽으로 걸어갔다. 우산이 아무리 커도 두 사람이 함께 쓰기에는 좁았다. 민준은 의식적으로 우산을 지현 쪽으로 기울여 잡았다. 걸어가는 동안 지현과 민준의 어깨가 자연스럽게 스쳤다. 민준의 어깨는 생각보다 넓었고 단단했다. 그의 옷에서 은은하게 풍겨나오는 향수 냄새가 빗물의 상쾌한 냄새와 섞여 지현의 코끝을 스쳤다. 남편은 향수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향은 지현에게 낯선 자극이었다. 계단을 오를 때 바닥이 미끄러워 지현이 살짝 비틀거렸다. 그 순간 민준이 재빠르게 지현의 팔꿈치를 잡아주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힘이 있었다. 지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남편도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준 적이 있었던가? 아니,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민준의 오른쪽 어깨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우산을 지현 쪽으로 기울여 잡았기 때문이다. 그의 흰 셔츠가 비에 젖어 어깨 라인이 드러나 보였다. 지현은 마음이 찡해졌다. 자신을 위해 어깨를 적신 그의 배려가 고마웠고 동시에 그런 배려를 해주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지현이 들어오라고 하자 민준은 괜찮다고 했다. 가까이 산다면서. 하지만 지현은 그가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된다고 걱정했다. 그런 지현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은 민준이 잠시 지현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민준이 지현의 걱정에 고맙다고 말할 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깊은 온기가 담겨 있었다. 마치 지현의 걱정이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지현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순간을 떠올렸다. 민준이 자신의 팔을 잡아주던 그 따뜻한 손길, 그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깊은 눈빛, 그리고 비에 젖은 그의 어깨를 보며 느꼈던 그 찡한 감정까지. 지현은 자신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남편의 친구일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동요되는 걸까? 깜짝 저녁 준비. 그로부터 며칠 후, 목요일 오후. 남편은 또다시 부산으로 3박 4일 출장을 떠난 상태였다. 지현은 집에서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 공허함은 더욱 커져만 갔다. 오후 4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인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민준이 양손에 가득 장복이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그를 보는 순간 지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민준은 남편이 출장을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혼자 계신 지현이 제대로 된 식사를 못 하실까 봐 걱정되어 왔다면서. 지현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지만 민준은 이미 재료를 다 사왔다며 부드럽게 설득했다. 민준은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다. 지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부엌에서 요리하는 민준의 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정말 능숙했다. 양파를 써는 칼솜씨부터 팬을 다루는 손길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남편은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부엌에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설거지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민주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요리를 해주다니. 요리하는 동안 민주는 지현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평소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매운 걸 잘 먹는지,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은 없는지. 남편도 모르는 지현의 취향을 세심하게 물어봤다. 1시간 정도 후, 부엌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풍겨나오기 시작했다. 크림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마늘빵까지.
평소 지현이 만들어보고 싶어 했지만 혼자 먹기에는 부담스러워 시도하지 못했던 메뉴들이었다. 민준이 완성된 요리를 식탁에 차려놓자 지현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쁘게 플레이팅까지 되어 있었다. 민준이 지현에게 맛을 봐달라며 포크에 파스타를 돌돌 말아 건넸다. 지현이 입을 벌리자 민준이 조심스럽게 포크를 지현의 입에 넣어 주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민준의 눈빛에는 지현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고 지현 또한 그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지현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민준이 먼저 시선을 돌리며 맛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지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다. 정말 맛있다고, 이렇게 맛있는 파스타는 처음이라고. 저녁이 완성되자 민준은 지현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틀어주었다. 부드러운 팝발라드가 집안을 감쌌다. 그들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였다. 민준은 지현이 혼자 식사하는 게 쓸쓸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지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는 줄 몰랐다고. 그러자 민준이 이제는 자신이 종종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제안했다. 남편도 지현을 혼자 두고 가는 것을 미안해하고 있다면서. 그 제안을 들은 순간 지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다. 그날 밤 민준은 설거지까지 깨끗이 해주고 돌아갔다. 오랫동안 정적만이 가득했던 집안이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로 채워진 하루였다. 지현은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기분으로 잠들 수 있었다. 5장. 함께 본 영화. 주말 오후, 지현은 소파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은 또다시 골프 모임에 나간 상태였다. 요즘 남편의 골프 횟수가 부쩍 늘어났다. 승진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지현에게는 그저 자신을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후 2시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민준이었다. 메시지 내용은 이런 좋은 날씨에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혹시 시간이 되면 같이 영화를 보러 가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새로 개봉한 로맨스 영화가 있는데 평점이 좋다면서. 지현은 잠시 망설였다. 남편의 친구와 단둘이 영화를 본다는 게 적절한 일일까? 하지만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민준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대되기도 했다. 지현은 승낙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평소 집에서만 입던 편한 옷 대신 오랜만에 외출복을 꺼내 입었다. 연보라색 니트에 검은색 슬랙스.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했다. 민준과 강남의 한 멀티플렉스에서 만나기로 했다. 극장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지현을 보자 눈이 반짝였다. 오늘 특별히 예쁘게 꾸미고 왔다며 칭찬했다. 지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민준이 선택한 영화는 프랑스 로맨스 영화였다. 중년 남녀의 늦깎이 사랑을 그린 작품이었다. 평소 지현이 좋아할 만한 취향을 정확히 파악한 선택이었다. 극장 안은 어두웠다. 주말 오후임에도 관객이 많지 않아서 조용했다. 민준과 지현은 중간쯤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영화가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 때 스크린 속 남녀 주인공이 로맨틱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이 자연스럽게 지현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 지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민준의 손은 따뜻했고 부드러웠다. 지현은 손을 빼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고민했지만 그냥 그대로 두었다. 아니, 뺄 수가 없었다. 너무 좋았다. 영화 중간쯤 감동적인 장면에서 지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준이 그것을 보더니 조용히 티슈를 건넸다.
지현이 고맙다며 티슈를 받으려는 순간 민준이 부드럽게 지현의 뺨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 순간 지현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민준의 손길은 깃털처럼 부드러웠지만 지현에게는 강한 충격이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잠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민준의 눈빛에는 지현을 향한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단순한 형수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다. 지현도 그것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도 민준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왔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민준이 카페에서 차나 한잔하자고 제안했고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남의 한적한 카페에서 그들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영화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는 듯했다. 민준이 지현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더 깊어졌고 지현도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지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민준이 테이블 위에 놓인 지현의 손을 살긋이 감쌌다. 지현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민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순간 그런 생각들이 모두 사라졌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지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변화를 느꼈다. 걸음걸이가 가벼워졌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민준과 함께한 시간이 그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요리 수업의 설렘. 일주일 후 화요일, 민준에게서 특별한 제안이 왔다. 지현이 요리에 관심이 많다고 했으니 자신이 직접 이탈리안 요리를 가르쳐주겠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마침 이틀간 출장이 있는 상황이었다. 지현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오후, 민준은 신선한 재료들을 가득 사들고 나타났다. 생모짜렐라 치즈, 바질, 방울토마토, 그리고 고급 올리브 오일까지.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을 때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 민준이 지현의 뒤에 서서 파스타 면을 삶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의 체온이 지현의 등에 전해졌고 그의 숨결이 지현의 귀 근처에서 느껴졌다. 민준이 지현의 손을 잡고 올리브 오일을 두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의 손이 지현의 손을 감싸는 순간 지현은 온몸의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민준도 지현의 반응을 느꼈는지 잠시 동작을 멈췄다. 두 사람은 잠시간 그 자세를 유지했다. 민준의 가슴이 지현의 등에 닿아 있었고 그의 팔이 지현을 감싸고 있는 형태였다. 지현은 민준의 심장 박동 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심장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민준이 지현의 귀 근처에서 속삭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허스키했다. 지현은 그 목소리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요리를 완성한 후 그들은 식탁에 앉아 함께 만든 음식을 먹었다. 민준이 가져온 와인 한 병을 함께 마시면서 와인이 돌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다. 민준이 지현의 입가에 토마토 소스가 묻었다며 티슈로 닦아주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필요 이상으로 오래 지현의 얼굴에 머물렀다. 지현은 그 손길에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민준이 지현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지현이 눈을 뜨자 민준의 얼굴이 가까이 와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래도 괜찮을까요? 지현은 대답 대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민준이 지현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짧지만 깊은 키스였다. 지현의 온몸에 전류가 흘렀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깨어났다. 남편과의 키스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함이었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민준의 눈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현의 눈에는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설렘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지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준과의 키스가 계속 떠올랐고, 그 순간의 감정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동시에 남편에 대한 죄책감도 몰려왔다. 하지만 그 죄책감보다도 민준을 향한 감정이 더 크게 느껴졌다. 단둘만의 여행. 민준과의 키스 이후 지현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남편의 친구가 아니었다. 지현에게 민준은 이제 특별한 존재였다. 며칠 후 민준은 지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주말에 가평의 한 펜션에서 하루를 보내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남편은 마침 회사 워크숍으로 2박 3일간 제주도에 간 상태였다. 지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민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그녀는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토요일 오전, 민준이 차를 몰고 지현을 데리러 왔다. BMW 5 시리즈의 조수석에 앉은 지현은 마치 연인과 드라이브를 떠나는 기분이었다. 실제로 그들의 관계는 이미 그 선을 넘어서고 있었다. 가평으로 가는 길, 그들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민준의 한 손은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지현의 손을 감싸고 있었다. 지현은 그 따뜻한 손길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지현은 민준이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다. 호수가 보이는 아름다운 펜션, 지현이 좋아할 만한 조용하고 로맨틱한 분위기였다. 오후에는 함께 호수 주변을 산책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길을 걸으며 그들은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은 지현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처음 지현을 봤을 때부터 끌렸다고, 하지만 남편의 친구로서 그 감정을 억누르려 했다고. 지현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다. 외로운 결혼 생활에서 민준이 가져다준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민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고. 저녁 시간, 펜션의 테라스에서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호수에 떠오른 달을 바라봤다.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다. 민준이 지현을 안아주었다. 처음에는 가볍게 어깨를 감싸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깊은 포옹이 되었다. 지현은 민준의 품에서 완전한 안정감을 느꼈다. 남편의 품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편안함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 아니었다. 서로에 대한 깊은 감정과 애정이 바탕이 된 자연스러운 발전이었다. 지현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이었다. 형식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관계였다. 선택의 기록. 펜션에서 돌아온 후 지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민준과의 관계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함께하는 미래를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지현에게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있었고 민준은 그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더 복잡한 것은 지현 자신도 남편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남편은 비록 무관심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가정을 위해 성실히 일했고 지현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해 주었다. 외도를 한 적도 없었고 술이나 도박 같은 악습도 없었다. 단지 지현을 한 사람의 여성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민준과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은 마약과 같았다. 하지만 그 행복감 뒤에는 항상 죄책감이 따라왔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일하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어느 날 밤,
지현은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이런 이중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남편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한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털어놓고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하지만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운명은 지현에게 다른 길을 제시했다. 발각의 순간. 목요일 저녁 8시. 남편은 금요일까지 대구 출장이라고 했었다. 지현은 민준과 함께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민준의 팔이 지현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상태였다. 분위기는 평화롭고 로맨틱했다.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2개의 와인잔과 반쯤 비워진 와인병이 놓여 있었다. 지현은 민준의 품에 기대어 완전한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그때였다. 현관문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현과 민준은 순간 얼어붙었다. 두 사람 모두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남편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몇 초간의 정적. 지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민준은 재빠르게 지현에게서 팔을 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이 출장 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섰을 때 거실에서 마주한 광경은 그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자신의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가 소파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앉아 있었다. 로맨틱한 조명, 와인, 그리고 두 사람의 당황한 표정. 남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출장 가방이 그의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믿고 싶지 않다는 듯한 절망적인 목소리였다. 지현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민주는 재빠르게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현우야, 내가 설명할게. 민준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남편이 손을 들어 막았다. 아니, 민주아,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남편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17년간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감은 아내의 배신감보다도 더 깊었다. 남편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와인잔 2개, 은은한 조명, 흐르고 있는 음악. 모든 것이 그들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언제부터야? 남편이 지현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더 컸다. 지현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떤 말을 해도 남편에게는 칼이 될 것 같았다.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남편의 중얼거림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지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남편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는지 깨달았다. 열장, 차가운 침묵의 나날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남편은 지현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민준과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다. 민준이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지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남편의 차가운 침묵이었다. 분노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현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도 준비해놓은 것을 말없이 먹고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와서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매일 밤 9시 30분에 걸던 전화도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현은 남편에게 몇 번이나 대화를 시도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현우 씨,
제발 한 번만 들어보세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남편은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지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였다. 지현은 점점 지쳐갔다. 남편의 차가운 시선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그의 무관심이었다. 분노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남편은 지현에게 어떤 감정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 사이 민주는 계속 지현에게 연락했다. 남편과 이야기가 되었는지, 괜찮은지 묻는 메시지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하지만 지현은 답하기가 어려웠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2주째 되는 날, 남편이 처음으로 지현에게 말을 걸었다. 이혼 서류 준비해. 짧고 단호한 말이었다. 지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지현의 간곡한 부탁에도 남편은 못 들은 채 이미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11장. 남편의 진짜 이유. 지현의 입장. 3주째 되던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이 갑자기 거실로 나왔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다. 요즘 내 상태는 말이 아니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었다. 남편이 내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3주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는 자리였다. 남편이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내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너무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내 이름이었다. 이야기를 하자고 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남편은 솔직하게 대답해달라며 민준이와는 언제부터였는지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처음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 내 외로움부터 민준에게 느꼈던 감정까지. 남편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중간에 끊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 자신에게는 더 이상 사랑이 없다는 거냐고 조용히 물었다. 그 말 속에는 깊은 상처와 절망감이 담겨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민준에 대한 감정과는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다. 익숙함과 정, 그리고 3년간의 추억이 만든 감정이었다. 남편이 처음으로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만 봐달라고, 변하겠다고, 이제부터는 나에게만 집중하겠다고. 야근도 줄이고, 출장도 최소화하겠다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처음 보았다. 결혼 3년 동안 남편이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자신에게는 나밖에 없다고, 나 없으면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고 했다. 남편의 고백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이런 진심 어린 감정 표현을 해주는 남편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민준이는 포기해달라고, 제발이라고 두 손을 모아 애원했다.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며 혼란스러웠다. 3년간 보지 못했던 남편의 진심을 지금에야 보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한 말이 내 마음을 완전히 돌려세웠다. 남편은 내가 민준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덮어두겠다고 했다. 회사 사람들에게도 양가 부모님에게도 절대 알리지 않겠다고. 우리가 다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남편이 나를 붙잡으려는 진짜 이유를. 남편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체면 때문에 나를 놓아주지 못하는 것이었다. 아내가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었다. 자신의 체면과 사회적 지위가 더 중요했다. 만약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이유라도 물어봤을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질문은 하지 않았다. 오직 이 일을 어떻게 덮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체면을 유지할 수 있을지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다. 남편과 나 사이에는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그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12장. 민준의 진심. 그날 밤, 나는 민준에게 연락했다. 3주 만에 처음 보내는 메시지였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다음 날 저녁,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민준의 얼굴은 3주 사이에 많이 야위러져 있었다. 내가 연락하지 않는 동안 얼마나 걱정하고 기다렸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민준은 내 상황부터 물어봤다. 남편과 이야기가 잘 되었는지, 내가 괜찮은지, 너무 힘들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힘든 상황은 전혀 내색하지 않고 오직 나만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남편과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3주간의 차가운 침묵, 남편의 애원, 그리고 내가 깨달은 남편의 진짜 속마음까지. 민주는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나에게 말했다. 만약 내가 남편과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자신은 물러서겠다고.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민준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민준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나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나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있었다. 민준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기다리겠다고 했다. 1년이든 2년이든 내가 마음을 정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확신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13장. 용기 있는 선택. 다음 날 아침, 나는 남편에게 내 결정을 말했다. 이혼하겠다고.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남편은 당황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흔들리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확고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시 생각해보라고. 성급한 결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나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체면 때문에 붙잡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런 이유로는 함께 살 수 없다고. 남편은 그게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나는 진실을 읽을 수 있었다.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서류 준비부터 재산 분할까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양가 부모님은 이혼 소식을 듣고 크게 반대했다. 특히 내 부모님은 좋은 남편을 두고 왜 이혼하느냐며 나를 질책했다. 나는 부모님께 정확한 이유를 말할 수 없어서 그저 성격 차이라고만 했다. 친구들의 반응도 차가웠다. 대부분 내가 성급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했다. 몇몇 친구들은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내 인생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나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었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 살아갈 권리가 있었다. 물론 두려웠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무서웠다. 하지만 민준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14장. 진정한 행복. 6개월 후 이혼이 성사되었다. 나와 민주는 새로운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강북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가득한 보금자리였다. 처음에는 여전히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아파트 주민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수근거림. 때로는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였다. 하지만 민준이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었다.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말해 주었다. 중요한 건 우리 둘의 행복이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차 새로운 삶에 적응해갔다. 민준과 함께하는 일상은 예전 결혼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고 집에 돌아오는 것이 행복했다. 민준은 내게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했다. 작은 선물을 사다 주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무엇보다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내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내 꿈을 응원해 주었다. 나는 그런 민준과 함께 있으면서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지현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1년 후, 민준은 내게 프로포즈했다. 우리가 처음 함께 밤을 보냈던 가평의 그 펜션에서 호수에 비친 달빛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던 민준의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민준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졌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다. 에필로그. 현재 지현 씨는 민준 씨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6개월 된 딸이 있고 지현 씨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 남편과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원망과 분노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모든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물론 분류는 결코 권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무관심한 관계보다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현 씨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는 제보자의 동의를 얻어 재구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충격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앞으로 더 재밌는 사연들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